화면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네. 어, 네, 보인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녹화도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저 오늘 첫 오셔가지고 처음 모임인데 발표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그러면 제가 언제든 치고 들어오시면 주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제가 이걸로 해본 게 처음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저희 이거 제목대로 HFT 체결학력 높이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이거를 왜 하냐 하면요. 저희가 참 죄송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유주연이라고 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 작년 랩장이었습니다. 작년 랩장이었고 지금은 그냥 회원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표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한 거 저희 DAT 안에서 프로젝트를 2개 했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프로젝트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해서 HFT 시스템 만드는 거를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잠깐 증권사를 바꾸는 중간에 이제 서버를 옮겨야 돼서 그 서버 하나 사고 막 하는 바람에 좀 잠깐 멈춰 있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HFT를 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낸 주문이 체결이 잘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체결은 되긴 되죠. 체결은 되는데 HFT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수 매도를 같이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1호가나 뭐 매도 1호가 이렇게 거는데 그거를 동시에 체결이 돼야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내가 낸 지정가 주문이 동시에 체결이 돼야 그 스프레드를 내가 먹는 건데 한 방향으로만 체결이 되면 이 이번에처럼 재고가 쌓이게 돼요. 그럼 재고가 쌓이면 이 재고를 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재고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낸 2개의 주문이 동시에 체결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쌓여가지고 그거를 떠는 과정에서 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돼가지고 그래서 체결 확률을 어떻게든 높여보자고 해서 이제 다시 살펴본 거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세, 비추세 구간을 구분하기 어렵다. 근데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핀 모형, 뭐 V핀 같은 걸로도 하고 오도 임밸런스 같은 걸로도 하고 뭐 그래서 추세 구간인지 비추세 구간인지 파악하는 부분은 그래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체결 확률을 높이는 부분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제 책의 내용으로는 많은데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체결량을 높이는 것보다는 추세 구간, 비추세 구간 이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뭔가 대중화되진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결 확률을 매수 매도를 한 번에 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는 내용은요. 제가 뭐 얘기해서 잘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던졌을 때 던지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도 하고 다른 분들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이디어도 얻고 하려고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제 이 발표는 그 아마추어 컨트님이라고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쪽 금융 쪽으로 되게 많은 블로깅 작업도 하시고 뭐 교육도 진행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진행하신 교육 중에 이렇게 마이크로 트레이딩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교육도 있고 이 교재에서 이 목차에 나와 있는 3장, 4장, 5장, 6장까지의 내용 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그 PPT 발표하다가 뭐 이쪽으로 교재로 잠깐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처음에 공유드렸던 이거 코드 보이시죠? 이 코드가 이제 발표 내용을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드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결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동성이 풍부해야 내가 낸 지정가 주문이 체결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유동성 모델링을 먼저 하는데요.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래요. 거래 즉시성을 의미한다. 이게 어디 가냐? 잠깐만요. 안 되네. 거래 즉시성을 의미하고 거래가 즉시 체결될 수 있는 능력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은 그 유동성 프로바이더가 이제 유동성을 제공을 하죠. 그 몇몇 시장에서는. 그래서 또 거래 비용은 이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의 거래 자산의 유동성에 의해서 수편될 수 있는데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하면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유동성이 적어진 거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취소했다가 다시 올리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거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은 자산가의 가격과도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유동성이 많으면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유동성 관련되는 팩터들을 보면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있고요. 주문 잔량이 또 있고요. 트레이드 플로우, 오더 플로우 이런 것들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스프레드가 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그 호가 간 간격이 크다는 거니까 이게 유동성이 작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에는 명목 스프레드, 유효 스프레드, 실질 스프레드, 뭐 롤스 스프레드 이런 스프레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문 잔량은 그 호가에 차 있는 뎁스인데요. 뎁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어떤 시장가 주문이 날라왔을 때 그게 바로바로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뎁스가 깊을수록 또 시장 충격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장이 갑자기 팡 하면서 막대한 양의 시장가 주문을 던져도 이게 그 호가에서 흡수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뎁스가 깊을수록 시장 충격에 강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흐름은 거래량, 거래 빈도가 대표적이고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매수 공도가 약해지고 매도 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살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거래 빈도가 높은데 왜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매도 강도가 높아지는지 이 책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문 흐름에는 지정가 주문, 뭐 취소 주문, 시장가 주문의 강도가 있겠죠. 이 교재를 보시면 지정가 주문의 강도하고 시장가 주문의 강도가 서로 괴리가 될 때 주가가 횡보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저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상으로는 좀 그런 게 갭이 뜰 때 좀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주로 HDFT 이번에 할 때 무슨 걸 했냐면 오더 임밸런스를 계산해서 오더 임밸런스가 윗방향으로 치솟을 때는 상승이라고 치고 이렇게 추세로 판단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세 판단을 하는데 유동성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가냐? 마우스로 해야 되나? 안 지워지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유동성 척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요 식이 가격 변동폭 델타 P는 K분의 1의 로그 Q, Q는 시장가 주문 수량이에요. 요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델타 P는 내가 분봉으로 했으면 분봉의 시가와 고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변동폭이 이제 그 델타 P고요. 그때 그 분봉 동안 들어온 시종가 주문 수량이 Q입니다. 주현님 혹시 질문 있는데 그 시가와 네네. 고가인가요? 아니면 저가와 고가인가요? 아, 시가가 아니라 저가. 죄송합니다. 저가 고가. 여기 나와 있는 이 X표에서 저가 고가의 차이가 이 델타 P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식에서 이런 그래프에서 이게 붉은색이 K 값을 이제 민한 건데, 롤링 민한 건데, 원래 그 여기 연두색이 실시간 그 값이고요. 이게 튀는 값이니까 튀지 않게 하려고 이제 평균 값을 하는데요. 보시면 점심 때 이게 유동성 K 지표가 계속 커져요. 장 중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거래하면 하셨으면 아시다시피 장 초반에 거래가 많았다가 중간에 약간 소강 상태가 됐다가 장 후반에 조금 다시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K 값은 장 시작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장이 점점점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은 좀 이따 제가 코드를 보여주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값으로 유동성과 가격 변동폭의 그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K 값이 중요한 게요. 뒤에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 요 식이 이제 내 매수 매도 그 주문이 동시에 체결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 확률을 나타내는 값을 구할 때 여기 앞에서 나온 K 값이 여기에 파라미터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식에서 이 K 값을 모델링해서 찾는 거고요. 변동폭과 Q 값을 가지고 그런 걸 머릿속에 두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K 값 유동성 척도를 구하고요. 다음에 주문 체결에 대한 수량인데요. 이거는 전체 주문 날라오는 체결되는 시장가로 체결되는 체결량에 대한 분포를 이제 그린 건데, 빨간색이 시장가 매수로 인한 매수 체결이고 파란색이 매도 체결이에요. 시장가 매도 주문 체결인데, 이게 보시면 매수 쪽이 조금 더 많았죠. 이날은 이쪽은 나눴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체결 수량은 한두 개 소량 주문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전체 택수의 85%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날은 90% 이상 한두 주로 다 주문 체결이 됩니다. 막대하게 막 10주, 20주 막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체결이 되는 건. 그래서 한두 주 소량 주문이 대부분이다. 그게 거고요. 이 선물 시장에서 말씀이신 거죠? 계약. 선물 시장, 예, 선물 시장에서. 근데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식 선물도 약간 한두 주 소량 주문이 많고요. 현물 시세는 모르겠어요. 현물은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아서 현물은 모르겠는데, 주식 선물하고 지수 선물은 한두 주 소량으로 해서 한 게 거의 제가 일주일치를 다 그려봤는데 거의 한두 주가 제일 많아요. 거의 전체 틱스, 여기에서는 전체 틱스 85%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거는 그 날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분포가.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분포를 이제 빼내는데요. 이 분포를 요 식으로 그 피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베타 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요 지수승으로 이게 뭐 이게 무슨 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게 모르겠는데 그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지수함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 꼴로 그 뭐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분수함수구나. 네, 분수함수로 그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피팅하면 정말 잘 맞아요. 피팅을 딱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식을 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매수 매도 측 주문이 모두 체결될 확률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매수 매도 측 주문이 모두 해결될 체결 확률이 가격 변동이 ED를 포괄할 확률이랑 같대요. 솔직히 이거는 저는 좀 납득이 갖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내 가격을 지정가를 여기서 보려는 이 그 호가창에서 이 D가 뭐냐면 내가 이 평균가 이 미드 프라이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매수 매도 주문을 걸었느냐에 대한 이 뎁스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스프레드가 되겠죠. 이 D 값을 따라서 내가 3틱 벌려놨는데 위로 3틱 아래로 3틱 벌려서 이제 지정가 주문을 넣어놨는데 얘가 가격이 이 안에서 변동을 해야 내게 터치할 수 있잖아 내 주문에. 그래서 내가 내 주문이 체결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가격 변동이 이 D를 초과할 확률이 매수 매도 측 모두가 체결될 확률이라고 얘는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 변동표에 2D가 된다고 해서 꼭 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2D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2D 안에서 이 가격 중간 가격 기반으로 위로 D 아래로 D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을 해야 체결이 되는 건데 한 방향으로 가면 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확률이 체결될 확률의 기본 식은 요 아까 위에서 봤던 요 식을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밀도함수로 쓴 거고 fx는 베타의 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요 식을 쓴 거고 아까 k 값은 유동성에서 가져온 거고 k 값은 그래서 요 식을 풀면 델타 p가 요 델타 p니까요. 이게 k의 k분의 로그 q잖아요. 그게 2D인데 이거를 지수함수꼴로 풀어내면 q는 2의 2kd의 형꼴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요 식을 이제 적분해야 되겠죠. 요 값에 따라서 요 값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적분하면 요 값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와요. 요 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되는 게 K 값 알아야 되죠. 알파 값 알아야지 베타 값 알아야 되잖아요. 변수 3개를 알아야 되고 D는 내가 최적 D를 구하고 싶으면 D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알파, 베타, K를 알고 이 확률 값은 어차피 거기서 나온 거니까 알파, 베타, K를 알면 내가 원하는 최적 D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리가 D가 클수록 양측 모두 체결 확률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스프레드에서는 체결될 확률 구하는 건 이게 특정 시점에서의 호가창이 있고 거기에서 기반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비드에서 그 양쪽으로 주문을 냈다고 했을 때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쪽 다 체결될 확률이 1분 안에 뭐 몇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시간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델타 P랑 이 Q 값을 무슨 봉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봉이 분봉으로 했으면 분봉 안에 체결될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델타 P 자체가 그 1분 동안의 저가 고가 변동폭이라고 가정했으면 그 1분 안에 저가 고가가 그 변동폭이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이 P가. 네. 그러니까 1분 안에 체결될 확률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타임 호라이즌이 뭐 초 단위로 보고 있다 그러면 초 단위가 될 거고요. 예. 뭐 분봉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분봉이 되겠죠. 그래서 요식이 뒤에도 쓰여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코드 보여드릴 때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주문 강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코드로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잠깐 넣은 거고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녹색이 지정가 주문 누적 주문량이고요. 빨간색이 보이시나요? 그래프? 네, 잘 봅니다. 네. 네. 빨간색이 보인다. 시장가 누적 주문량인데 이게 같이 갈 때는 한 방향으로 이제 주가도 상승하는데 이게 그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제 갭이 커지면 그때가 이제 약간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보합세가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이 밑에도 그렇고 이런 구간이 생겨요. 근데 이건 너무 짧은 구간이라서 딱 이렇게 맞다고는 보여지진 않는데 이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장가 주문 강도랑 지정가 주문 강도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그것적으로 이제 추세가 생기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강하고 어느 한쪽이 약하면 보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A 구간은 같이 가는 방향이고 그 뭔가 이 다이버전스가 강해지지 않으니까 같이 해서 이제 상승이 분명히 되고 D도 같이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는데 주가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떠 있으면 다이버전스가 커졌으면 그때는 이제 보합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간을 딱 그 부분만 나눠서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주문의 유입과 유출의 모델링인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매수 주문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장가 주문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낸 주문이 몇 번째에 속해 있는데 내가 체결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확률이 높아질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잔량에서처럼 내가 1호가에 지금 15주, 74주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 내가 10주씩을 넣었다고 치면 잔량이 여기는 매도 쪽은 15조 정도가 걸려 있으니까 매도는 좀 더 쉽게 되겠죠. 체결이. 근데 잔량이 여기엔 74주가 있는데 얘보다는 늦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잔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게 그리고 또 허수 주문이었으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취소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허수 주문가 아닌 실질적인 주문이 얼마나 동등하게 차 있는지 얼마나 잔량이 적게 남아 있는지 이런 거를 알면 내가 낸 지정가 주문이 그 체결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이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실린더 같은 이런 탱크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탱크로 물이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지정가 매수 주문이고 매수 쪽에서 보면 이게 나가는 거는 체결만 있는 게 아니라 취소도 있죠. 이제 유출은 취소 주문도 있고 시장가 매도 주문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썸하면 이 물통의 잔량이 남아 있는다. 근데 이 잔량이 74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입량과 유출량의 흐름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요. 호가창 잔량은 1호가랑 2호가랑 잔량의 그 분포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감마 분포인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쓰기도 하고요.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가창 대개는 간단하게 이제 포화성 분포랑 지수 분포를 쓰기도 하고요. 이게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는 여기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문 흐름을 알기 위해서 포화성 분포하고 지수 분포를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복잡한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선호해서요. 실제 데이터, 틱 데이터로 이제 분석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자주 안 합니다. 이 모양을 이제 생각하고 뒷장을 보시면요. 먼저 이제 포화송 분포가 나오는데 포화송 분포는 많이 아시겠지만 단위 시간 내에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인데 그래서 어떤 확률이 람다의 기대값으로 이제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 걔가 x번 발생할 확률을 뜻하는 게 이제 포화송 분포예요.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초당 유입되는 지정가 주문 수량이 30건의 확률을 구하여라.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유입되는 평균 수량이 뭐 이 정도 되는데요. 람다 20초 정도 되는데 이게 람다 값이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람다인데 지정가 주문 수량이 30건 이상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30건 이하로 날 확률이 97.8이니까 이걸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2.18%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포화성 분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3번. 최우선 호가정의 매수 잔량이 60개인데 내 주문이 60번째 있다면 내 주문이 10초 이내에 체결될 확률은 얼마인가? 얘는 이거 할 땐 또 10초 봉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10초 동안 미드 프라이스의 변화와 취소 주문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매수 잔량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100주, 200주 쌓여 있는데 내가 지금 주문을 내면 내 주문이 체결이 될까 안 될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화정 분포를 쓰면 내가 지금 쌓여 있는 잔량에 대해서 내가 낸 주문이 뭐 30%의 확률로 체결될 확률이 있는지 90%인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 포화정 분포를 쓰고요. 이걸로 해서 모델링하는 것을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분포를 쓰는데요. 아까 포화정 분포는 단위 시간당 내가 주문을 냈을 때 내가 주문이 체결될 확률을 나타낸 거라면 지수 분포는 시간이에요. 시간 단위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당 일어나는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지수 분포는 발생한 그 횟수가 몇 초에 한 번씩 날지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수 분포, 포화성 분포를 이렇게 지수 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 포화성 분포는 요건데 여기서 T시간 동안 이게 단위 시간당 날 수 있는 시간 분포잖아요. 그러면 이게 T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확률은 이렇게 여기서 람다에다 T를 곱하면 이게 T시간 동안 발생할 확률이고 여기서 X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치면 X는 0이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0으로 치면 여기 1이 되고 여기가 0승이 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1이 되니까 이게 1 되고 이게 1 되니까 요 식이 돼요. 그러면 T시간 동안 X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래서 그러면 X가 발생 확률은 여기다 1에다가 이걸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2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람다 T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적분한 값이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분. 그래서 이게 지수 분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렇게 정리해드리면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당 어떤 사건이 발생할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지수 분포는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지수 함수입니다. 지수 분포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 포화성 분포에 더 관심이 있고 지수 분포에는 관심이 없어서 지수 분포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별로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가격과 체결 가격의 모델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교재에서
요 부분이에요. 6장 내용인데 여기서 저는 다른 건 다 뭐 그렇고 여기 6장 5절부터 6장 7절의 내용 요 내용을 발표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마드아반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균형 가격과 체결 가격의 구조에 대한 이제 식인데요. 이걸 왜 하냐 하면 아까 앞에서 체결 그 확률 높이는 식을 요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식에서 이 D 값을 저 마드아반 모형에 있는 모수,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D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드아반 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식을 쓰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마드아반의 모형이라는 거는 균형가격과 체결가격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모형인데요. T-1에서 T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발생하거나 거래자들이 이제 인폼드 트레이더가 들어와가지고 거래 행위가 이제 발생할 때 이 가격의 이제 균형 가격하고 실제 체결 가격 사이에는 이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한대요. 이거는 여기서 PTI가 실제 체결 가능한 가격이고요. 실제 체결 가격이고 뮤가 이제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이고 이제 파이 XT는 마켓 메이커가 요구하는 거래 비용이고요. 이거는 이게 오차 부분 잔차죠. 잔차인데 이 식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PT-1 가격이랑 PT를 알기 위해서 PT-1 가격에 대한 식으로 치환한 거예요. 그냥 대입하면 요 식이 나와요. 이 밑에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이랑 세타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파이는 거래 마켓 메이커가 요구하는 거래 비용이고요. 여기 XT는 거래 인디케이터예요. 거래 인디케이터가 뭐냐 하면 매수 주문이면 플러스 1이고 매도 주문이면 매도 체결이면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값이에요. 그래서 XT는 트레이드 인디케이터, 파이는 그거에 대한 그 지수, 이렇게 배지는 베타 값이랑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타랑 파이를 알아야 돼요. 그거 왜 세타랑 파이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균형 가격 뮤, 체결 가격 P, 마켓 메이커 효과 PA, PB 모델링 과정은 아래와 같다라고 나오면서 설명이 나오죠. PTA는 균형 가격에다가 이 세타는 여기서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시장에서 바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이가 나오면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이 기대값이 그거예요. XT는 원래 실제로 내가 지금 바이였는지 매수였는지 지금 체결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 시점을 보고 지금 이게 과거가 이제 바이였는데 지금도 바이겠지. 뭐 이런 거죠. 다음에 과거가 매도였으니까 지금도 매도겠지. 그런 기대값을 나타냅니다. 근데 얘도 바이고 얘도 바이면 서로 빼지니까 0이니까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근데 한 방향이면 내가 바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도였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0이 되겠고 그건 아니구나. 잠깐만요. 시장에서 바이로 기대했는데 예상대로 바이라면 0이 되고 예상과 달리 셀이 나오면 이분이 마이너스 2세타가 돼서 그러니까 실제가 셀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나는 바이로 생각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2이 되겠죠. 그럼 이게 가격이 하락이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마켓 기대값과 달라지는 마켓 서프라이즈니까 이제 마켓 서프라이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기에 균형 가격에 마켓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가격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 가격 때문에 그 다음 기회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 가격과 PT SL의 가격 차식은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서프라이즈 부분이 들어갔죠.
서프라이즈 부분과 이제 마켓 메이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거래 비용을 뒤에다 넣으면 이 균형 가격이 되고요. 균형 가격이 아니고 내 매수 매도 내가 걸어놓은 지정가 그 체결 내가 주문가가 되고요.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 두 식을 빼면 이 세타 플러스 파이 플러스 세타가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면 내가 아는 퇴적 D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이가 엄청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도 스프레드. 요거 스프레드가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들은 요 식들을 이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다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라는 걸 알고요. 뒤로 넘어가면요. 이게 바로 안 되는 거. 아까 그 식을 이렇게 베리언스로 나타내면 델타 PT를 베리언스로 나타내면 그래서 파이랑 세타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 윗식을 위의 식들을 다 구해서 쭉 풀으면 요 식이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화상으로 이걸 하려니까 판서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여기서는 설명은 요걸로만 하고요.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어떻게 이게 유도가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 분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이 그 가격의 변동 폭에 대한 베리언스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되는 건데 이 앞부분이 파이가 아까 거래 비용 그 마켓 메이커가 그 요구하는 거래 비용이라고 했죠. 거래 비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변동성 부분이고 뒤에는 세타 아까 마켓 서프라이즈 가격 서프라이즈 병퍼 비대칭성으로 인한 마켓 서프라이즈에 의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거래 비용과 정보 비대칭의 상호작용에 의한 거고요. 뒤에 거는 아까 말했던 이 뒤에 이 잔차들에 의한 거니까 이거는 노이즈였죠. 그래서 거래 비용에 의한 변동성 부분, 가격 서프라이즈의 변동성 부분과 두 개의 상호작용 부분으로 변동성을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파이하고 세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스프레드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는 거고요. 근데 그 스프레드를 여기서 보면 되게 모수 추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파이 값하고 세타 값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ET가 뭐냐 하면 ET는 그 가격 변동 폭에다가 그때 그 인디케이터 매수매도 인디케이터를 곱한 거를 그 샘플링해서 다 더해서 평균 낸 거예요. 평균치. 그 ET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전 값의 거랑 요번 값이랑 두 개의 기대값에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값으로 요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수 추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식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파이하고 세타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D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D를 구할 수 있고 이 D를 내가 원하는 체결 확률이 높은 D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결국에는 이 D를 체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뎁스를 밟고 지정가 매수 매도 주문을 내야 되는가를 위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보시면 이거는 지수 선물을 한 5일치를 가지고 한 거예요. K200 지수 선물을. 지수 선물 이제 체결가로 한 건데 여기서 다른 건 다 아시겠지만 LO와 S는 그 비수 이게 비든지 S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롱숏. 1이면 비드고요. 1이면 에스크고요. 2면 비드예요. 그러니까 1이면 1이면 판 거고 매도고 2면 매도. 그래서 아까 식에서 그 유동성 리퀴데이션 리퀴디티 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쪽인데 잠깐만 위로 올려놨는데 바뀌었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매수 매도 체결 수량을 모델링을 한 거예요. 모델링을 하면 이게 모델링을 하는 식인데요. 함수인데 볼륨이 들어오면 볼륨에 이제 그 백분위 99%까지만 써요. 왜냐하면 아웃라이어들이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왜곡이 되니까 아웃라이어 빼고 하려고 이제 99%까지만 썼고요. 그거를 이제 수량별로 이게 자른 거고요. 잘라서 그룹 바이를 하면 그룹 바이에서 카운팅을 해서 그거를 전체 카운팅을 하면 확률이 되겠죠. 빈도수에 의한 확률이 되겠고 그거를 사이파이에 있는 옵티마이저 커브 피팅 함수를 써서 커브 피팅을 하면 이제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 파라미터를 커브 피팅한 거를 보면 이 파라미터 베타가 0.459가 나왔고 알파가 0.640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타는 여기 이제 곱해지는 요 기울기고 알파는 여기 이제 지수함수 꼴입니다. 그래서 피팅된 값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리얼이 0.51이었는데 PT가 0.49가 나왔고 148이었는데 147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피팅된 그래프예요. 여기서 주황색이 실제 값이고요. 파란색이 피팅된 값인데 보시면 되게 잘 맞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첫째 값까지 같이 해서 피팅을 하면 요 피팅 값에 요 끝에 값에 갖춰져 가지고 요 중간 부분에서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트릭으로 이 다음 값부터 해서 피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약간 평균값으로 약간 스무딩한 느낌으로 피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K값 유동성 촉도에서 K값을 구했죠. 이 K값은 델타 P분의 로그 Q 체결 수량 그 동안의 체결 수량을 썸한 거를 이제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리퀴디티 값은 주연님 지금 마이크가 잘 안 이렇게 들려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한, 지금 안 들리시나요? 잘? 제가 인터넷이 저쪽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잘 들려요. 네.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제 접속이 안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너무 빠른가요, 근데? 아니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지만 고가부 제가 접속이 안 됩니다. 고가의
차이가 이제 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영값을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값이 이상한 값이 나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빼준 거고요. 그래서 K 값을 구해보면 저도 롤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파란 값은 실시간 나온 값이고, 얘를 주황색은 이게 롤링민 한 거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초반에 작은 값이었다가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큰 값으로 이제 커져요. 그러다가 12시쯤에 이제 갑자기 점심 먹고 와서 바로 트레이딩을 하는 건지 좀 갑자기 떨어졌다 유동성이 커졌다가 다시 이제 유동성이 적어지죠. 그래서 HFT를 하려면 장 초반에 하는 게 좋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낸 값이 체결이 안 되고 그 장고로 떨어내야 할 확률이 높아진다. 손실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근데 장 초반에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너무 또 유동성이 너무 크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또 안 좋고, 그래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11시까지 하는 게 HFT에는 가장 좋은 시간대더라, 이런 거고요. 아까 그 식에서 보여드렸던 이 주문 체결 확률인데요. 변동폭 델타 P가 내가 원하는 그 스프레드 2D를 다 터치하고 넘어갈 확률인 거예요. 베타에 알파분의 베타에 뭐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이 KD 요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요. 요거는 3D를 제가 그려본 거예요. 뭘 그렸냐 하면 여기 나오는 값이 K 값하고 D 값이 알파 베타는 위에서 이제 그 수식으로 파라미터로 이게 피팅되는 거니까 번외로 두고 이 K 값하고 D 값이 변화에 따라서 이 체결 확률이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3D를 그려본 건데 거의 앞부분에서 급격하게 떨어져요, 값이. 그래서 0.1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90%에서 갑자기 그 10%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 값을 쭉 써놓은 건데 0.0에서 70%를 했다가 쭈루룩 해서 0.4일 때 42%막 그래서 9가 넘어가면 이미 0으로 다 수렴해버리기 때문에 얘를 체결 수익률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그래프의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K 값하고 D 값의 레인지를 정해놓고 그걸 3D로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요식 말고 또 잔량으로 호가 잔량으로 이제 매수의 주문의 유입 유출에 의해서 이제 체결량을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포화정 분포로. 요거를 이제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요. 이때는 이제 제가 분으로 안 하고 초로 해봤어요. 분으로도 해봤는데 초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초로 바꿔서 이제 보여주는 건 초로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리샘플링 다 한 거고요. Q에 대해서 비드 볼륨하고 에스크 볼륨으로 나눴고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 RA가 이제 롤링 민한 거고요. 이거는 호가 잔량이고요. 그 매수 1호가에 걸려 있는 잔량이고 매도 1호가에 있는 잔량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단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위에가 비드고 아래가 에스크인데 빨간색이 지금 1호가에 걸려 있는 잔량의 크기고요. 그거를 계산했을 때 체결 확률이 파란색이에요. 보시면 매도 잔량이 클 때 그 확률이 0으로 거의 수렴하고요. 매도 잔량이 떨어지고 있을 때 9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매도 잔량이 적어야 내가 지금 주문을 냈을 때 체결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매수 매도 잔량의 매수 매도가
확률이 둘 다 90%가 넘어가면 그때 매수 매도의 그 주문을 내려고 이 그래프 이 확률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조금 방향성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잘 될 때 매도는 잘 안 되고 매도가 안 될 때 매수가 잘 되고 이런 잔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잔량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같이 확률이 높아질 때 매수 매도 주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주었던 이 위에 있는 체결 확률 요거보다 저는 이게 더 유용한 확률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켓 메이킹으로 쓸 수 있는 확률 값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를 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마드하반 모델을 요 시기에 의해서 파이랑 세타를 구해서 하는 게 요 함수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의 사인, 아까 트레이드 인디케이터의 코릴레이션을 현재 값과 이전 값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2 곱하기 3 한 거는 아까 S가 1하고 2의 값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1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를 롤링 민에서 코릴레이션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건 델타 프라이스는 여기서는 그냥 시프트를 한 거고요. 그거를 롤링 민 한 거 두 개를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스프레드 파이하고 세타를 그 식에 의해서 구하고 그 스프레드를 구한 거고 이 스프레드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보시면 값이 되게 작잖아요. 0.03이고 실제 스프레드는 0.05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0.05니까 이게 한 틱 움직인 건데 한 틱, 두 틱 움직인 건데 얘는 값이 얘가 나오는 스프레드 값은 한 틱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유효 스프레드라서 그런다. 실질 스프레드나 유효 스프레드라서 명목 스프레드인 0.05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이 값을 써가지고 그 체결 확률을 구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파란색이 아까 식으로 구한 체결 확률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장 초반에 체결 확률이 좀 높다가 장 후반에 낮아지죠. 유동성이 떨어지는 아까 K 값의 영향인 것 같아요. K 값도 보면 장 초반에 K 값이 작았다가 장 후반으로 가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뒤로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체결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 앞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제가 이제 변동성 크기를 아까 말했지만 고가하고 저가의 변동성을 잡아서 그 크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보시면 방향성이 이 체결 확률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폭 빠질 때 같이 빠지고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롤링민을 이게 마젠타가 롤링민을 한 건데 롤링민을 해서 보면 거의 이 체결 확률 그래프하고 유사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위에 이게 어렵게 막 그 파라미터 막 피팅하고 코릴레이션 구해가지고 그거를 막 하느니 그냥 변동성 크기를 가지고 롤링민 해서 이걸 값으로 이 확률의 프록시로 삼아서 써도 대용량 파일을 바꾸는. 크게 보면 장후반 체결 확률이 되게 높고요. 장후반에는 체결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스레스홀드를 그어놓은 건데 보시면 중간중간 이제 뭐 체결 확률이 높은 구간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이 장 초반에 몰려 있고 장 후반에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확률로도 나온다. 그거를 이제 아까 그 파라미터들을 뽑아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꿀 수가 없어서 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코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체결 확률 그거 고민하실 때 네. 호가 줄석이 있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 최우 선호가에 넣지는 않지만은 그 이제 일단은 호가를 다 빠른 줄 서려고 뿌려놓고 이제 그걸 이용하는 방법 그쪽은 혹시 고민해 보신? 위아래로 뿌려놓고요. 네, 일단 줄부터 먼저 서놓고 이제 취소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호가 이용하는 방법 쪽은 혹시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 그냥 저는 딱 내 지정가에 내가 원하는 뎁스로 그냥 집어넣는 것만 일단 생각하고요. 예. 그 미리 쭉 걸어놓고 뿌려놓고 하는 거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어요.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이런 모델링도 하고 이제 그 뿌려놓는 것도 같이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깔아놨는데 갑자기 깔아놨다가 내가 취소를 하기 전에 한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면 네, 재고가 그냥 확 쌓이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손실이 확 누적되니까 그 부분이 무서워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나중에 질문이 따로 있으시면 따로 알려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스크린을 다시 들고 와서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유 중지했고요. 화면 뜨는가요? 네. 네. 그 일단 오늘 네 분 참석해 주셨고요. 이제 준영님하고 이제 본상님 말고는 지금 다 참석을 해주셨고, 승현님은 이제 잔드로 연락이 왔는데 이제 JHI 모임 첫 모임을 이제 매우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다고 네, 합니다. 네, 멀리서나마 저희도 이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예. 그,